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공익소송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무차별 소송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소규모 업소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공익소송 제도를 악용해온 대형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공익소송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직장을 옮긴 근로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장인들, 심지어 부유층에 속하는 주민들도 높은 물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주민들은 인플레이션과 범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삶의 질 점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은 중간선거가 열리는 해여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소야대에서 남은 2년 임기가 더 어려워질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등 좋지 않은 경제가 핵심 쟁점들이어서 민주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익소송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한 무차별 공익소송들로 인해서 무고한 업주와 또 건물주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공익소송 제도를 악용해온 대형 로펌을 상대로 이례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는 전례로 남아 공익소송 제도 악용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공익소송,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정말 많이 제기가 됐죠?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해죠.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연방법원들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11,4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업체들이 영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장애인 공익소송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앞선 수치는 1년 전인 지난 2020년보다도 4% 더 늘어난 것이고요.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무려 320%나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익소송 가운데 대부분은 장애인 관련 소송인데 이처럼 장애인과 관련한 공익소송이 많이 제기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는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상업과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죠.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 내에서 이동을 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법적 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실 승소, 패소가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강력한 법안이기 때문에 공익소송을 당할 경우 피고가 대부분 패소하거나 원고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여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토대로 공익소송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난 수십여 년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분명 이 같은 소송들 가운데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당해서 해당 건물주나 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케이스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공익 목적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돈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입니다.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악용해서 건물주나 업주들을 상대로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 합의금을 챙기는 원고들도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원고 한 명이 몇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까지 똑같은 이름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변호사가 여러 명의 원고를 대리해서 많은 수의 소송들을 제기한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가운데는 변호사가 소송인들을 모아서 악의적 소송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인업주와 건물주들도 이와 관련해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죠. 맞습니다. 이 한인업주와 건물주들은 지난 수십여 년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이 앞서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 사인과 휴지거리, 거울 부착 위치, 출입 통로, 이 계산대 높이 등 업소와 건물 내 모든 요소들이 이 공익소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장애인이 업소와 건물을 방문했을 때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방문조차 하지 않고 이 트집을 잡아서 무차별 공익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한인 업주들은 정말 시정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한인 업주들은 일단 공익소송 대상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이 변호사들도 대책은 합의로 끝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도 제가 짧게 짚었지만 이 연방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맞서도 결과는 패소 또는 합의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소송의 피고가 되면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요. 거기에 벌금 명목인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승소를 해야 상대편에서 지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금전적 피해는 공익소송 한 건당 막심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공익소송을 악용한 소송들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남가주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업체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뒷받침되는 건물주 또는 건물 소유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익소송과 관련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벌금 지불, 합의에 이르기까지 금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단 업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익소송에 뒤따르는 각종 비용 부담이고요. 그리고 한 건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무차별 소송 제기를 당할 경우에는 버텨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또 이제 막 창업한 업주들 그리고 도미에서 업체를 오픈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무차별 공익소송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업소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소송을 제기한 대형 로펌이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대형 로펌 포터 핸디입니다. 네.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소송으로 이들의 악행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검찰은 포터 핸디 로펌이 대다수 사업체를 방문조차 한 적이 없는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신해서 근거 없는 소송을 걸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식당 두 곳이 소송을 당했는데 야외 테이블이 휠체어를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두 식당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투고 주문만 받고 있었습니다. 즉 야외 테이블에 손님을 받지도 않고 있었는데 포터앤디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냐고 하면 포터앤디 로펌은 고객 올란도 가르시아의 이름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무려 800건 이상 제기했고요. 예. 또 다른 고객인 브라이언 위테커는 무려 1,700건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공익소송을 막 남용하고 남발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한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에 따르면 로펌 포터 핸디는 한인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업소 라이센스상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한 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킴이 아니라 김종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한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 이유는 김종석이라는 이름의 경우 공익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영어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의 법적 제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이름을 쓰거나 이민자라고 판단될 때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포터 핸디는 또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인력도 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취했던 조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의 이번 소송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LA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부터 케이스를 접수해서 내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소장은 포터 핸디 로펌이 소수의 장애인 고객들을 대리해서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비즈니스 장소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고 이 소송 내용도 전형적으로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동안 포터 핸디 로펌이 접수한 소송은 3,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장에 따르면 올랜도 가르시아와 브라이언 위테커라는 이름은 무려 2,500건에 달했고요. 이 외에도 크리스 랭거, 라파엘 아로요, 스캇 존슨 등 이름을 내세워서 이 포터 핸디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케이스도 1,000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원고 일부는 지난 2019년 연방법원에서 세금 문제로 유죄를 받은 기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접수된 소송 케이스 25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이 차이나타운에 있는 업소들로 나타났는데요. 이 실제로 거액의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업주들은 로펌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포터 핸디 로펌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받아낸 합의금 규모가 최소 $1,000만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이번 소송을 통해 이 로펌에게 요구하고 또 어떤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이 소규모 비즈니스들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온 샌디에고의 포터 핸디 로펌이 지난 4년간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이 로펌과 소속 변호사 15명이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수당 $4,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번 소송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가 또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번 소송이 전례로 남아서 이 공익소송 제도를 불필요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이 브래들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일단 검찰이 나서서 불필요한 공익소송을 제기한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검찰, 그것도 검사장까지 직접 나서서 공익소송 악용 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 수십여 년간 공익소송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속해서 이뤄져 왔습니다. 한인사회 내에서도 악용된 공익소송 제도에 합동 대응하려 했던 움직임이 있었죠. 하지만 흐지부지 됐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자체가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공익소송 악용 사례에 움직인 겁니다. 이 소송 결과가 승소로 끝날 경우에는 더더욱 희소식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익소송 악용 사례에 검찰까지 나섰다는 상징적 의미가 생기면서 이 공익소송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다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이 브래들리 변호사는 공익소송 악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업주와 건물주를 넘어서 이 거짓이 아닌 실제로 보호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앞서 대형 로펌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백, 수천여 건의 공익소송이 제기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백, 수천여 건의 공익소송 가운데 정말 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공익소송 악용 사례는 근절하면서도 이 포괄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기존과 달리 이 세밀하고 균등한 실질적으로 공익을 보장하면서도 이 업주와 건물주 권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팬데믹 전 이어져 왔던 공익소송 악용 사례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다시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 LA와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검찰이 공익소송을 악용한 대형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은 반드시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고 또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근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